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 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기억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각각 열어 의혹 해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공약 발표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예비후보 공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담하면서 내일 기자회견 열리면 좀 해소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만 특별히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잠시 뒤에 두 분께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김웅 의원도 기자회견 열었습니다만 이후 이제 윤 전 총장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한번 이 발언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신빙성 없는 괴문서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정면 돌파라고 지금 앞서 영상 구성에 나갔는데 그런 네. 의지가 보이셨나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죠. 보통 그 선거를 앞두고 어떤 그 네거티브 이슈가 터졌을 때 사실 선거 기간 동안 이것이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위 여부가 네. 보통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대엽 사건, 이번이 김대엽 사건과 똑같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김대엽 사건 같은 경우 이해창 아들이 뭐 병역 면제를 받은 어떤 의혹 그때는 거의 사실인 것처럼 했지만 선거 끝난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후에 그것이 허위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후보도 자신의 관련된 어떤 그 네거티브가 나왔을 때 선거 전까지 이것이 진위 여부가 가려지기를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할 텐데 네. 오늘 어쨌든 그 당사자인 그 김웅 의원이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밝힌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바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보자가 나서라라고 얘기한 가장 큰 이유는 그 바로 나섰다는 거는 김웅 의원의 해명이 좀 부족해 보였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어저께 느낀 게 뭐냐면 네. 김웅 의원이 내일 기자회견,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보자가 누구다라고 밝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못 밝히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제보자가 나서라라고 하면서 나는 관련이 없다. 빨리 그리고 가장 큰 메시지가 이겁니다. 검찰은 빨리 이것을 밝혀라.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선거 전까지 이것이 계속 아무런 진위 여부 없이 계속 끌려다니는 어떤 이슈가 되면 자신은 그냥 피해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 이렇게 나서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표현이 국민 선동을 위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윤 전 총장 발언을 듣고 또 교수님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게 작정하고 나온 기자회견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언사 자체가 좀 거칠기도 하고 강한 어휘를 사용하고 좀 격앙된 모습이긴 합니다. 네, 뭐 윤석열 후보로서는 강력한 위기감을,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뭐 일부, 정말 극히지만 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의 뭐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지율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재 중에 악재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과연 검찰에서부터 이 고발장이 넘어온 건지 또는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고발장이라든지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럼 이걸 받은 사람,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받은 사람은 알 거 아니냐 그랬는데 해명이 이제 또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추석 때까지 이것이 만약에 이어질 경우에 뭐 원래 민주당 지지층이나 원래 국민의힘 지지층은 확증 편향으로 이게 끝날 문제지만 문제는 중도층에서 이게 1~2%, 2~3%가 움직이면 네. 이 부분을 갖다가 홍준표 후보나 당내 이제 경쟁 후보들이 파고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지율 역전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거는 괴문서고 신빙성 없고 정치 공작이다. 이제까지 했던 얘기들 뭐 새롭게 이것이 괴문서라고 하는 증거를 얘기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뉴스버스 측이나 또는 민주당 측에서도 뭐 새롭게 윤 총장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온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말의 공방, 정치 공방만 지금 이제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같은 취지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윤 총장이 결정적으로 여기 지금 그러니까 윤 후보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건의 어떤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아니다 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손준성 검사부터 김웅 의원부터 그다음에 제보자 A 씨부터 이런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한테 이거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유권자들한테는 이 윤석열 후보가 관련이 있다 없다라는 걸 참을성 있게 들을 어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내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 프레임을 잡아서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두렵냐 이런 어떤 메시지가 도리어 이 긴 설명 손준성 검사랑 나랑은 상관이 없고 김웅과 나는 어떤 상관이 없고 이렇게 긴 설명보다 더 필요하다라는 캠프의 사실 판단이 우선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네. 있죠. 참고로 윤 전 총장이 이번 의혹의 관련자인 것은 이제 이번 고발사주 의혹이 일어난 시점이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하던 당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틀에서 이제 관련자로 규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오히려 바꿔 말해서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본인이 이번 의혹과 좀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좀 거꾸로 증명해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자신과 연루가 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손준성 검사가 예. 지금 이 정책관으로서 이 윤석열 총장과 당시에 얼마나 가까웠느냐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추미애 전 장관,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송 검사가 굉장히 가깝다. 이유는 유임시킨 이유가 1년 6개월을 지금 유임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관으로 유임시킨 이유가 바로 윤석열 총장이 원해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달리 얘기하면 유임이 아니라 임명 단계부터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임명을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반박하는 그 관계를 반박하는 어떤 상황은 그러니까 그 관계 밖에는 연루되는 어떤 상황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 네. 윤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그 사람과 얼마나 가까웠느냐를 갖고 내가 임명했느냐 유임했느냐 이것만 갖고 사실 내가 지시했다는 걸 어떻게 내 스스로 증명하느냐 이게 윤 후보의 어떤 입장이죠. 저는 뭐 거기서 추측의 어떤 영역으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있는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보자가 제보했다는 그 고발장이 네. 조작된 거냐 조작되지 않은 거냐.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면 뭐 그것이 조작됐다라면은 그건 저는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딸려 나온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게 뭐 그 김경진 특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딸려오는 그 부분은 조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만 명확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손준성 보냄이 조작됐는지 네. 고발장이 실제로 김웅 의원이 보낸 것이 맞는지 이 부분만 이제 정확하게 나온다면 그 다음은 김웅 의원은 뭐 기억 안 난다고 그랬으니 네. 이제 그것에 이제 뭐 파일을 찾아가는 거고 현재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도 아까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제보자의 뭐 신빙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제보자가 신빙성이 있냐 없냐 문제보다는 그래서 제보자가 이걸 조작한 거냐 또는 어느 캠프에 소속돼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까지 묵혀두고 있다가 정치적인 어떤 캠프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꺼낸 거냐
요 두 부분이 중요한 거지. 네. 그 사람이 과거에 뭐 했느냐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그게 제보자 문제는 나중에 얘기고 사실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뉴스버스가 지금 고발한 9월 2일자 그 고발 기사만 놓고 봤을 때 사실 검찰은 지금 당장 밝힐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 첨부 파일에서 판결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판결문이 뭐냐면 그 제보자 지모 씨. 예. 지모 씨의 2014년도에 그 사기 혐의에 대한 판결문이에요. 그러면 그 지난날의 판결문을 그 이렇게 그 이 출력할 수 있는 꺼낼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판사밖에 없고 그거를 접근하면 다 그거를 빼낸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딱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내가 어떤 사건에 뭔 참고를 위해서 이걸 빼냅니다라는 사유를 적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한 게 검찰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킥스에서 그 바로 접근한 사람이 누군지. 그 열람을 한 사람이 누군지? 누군지는 검찰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단계에서. 근데 만약에 손중성 정체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은 그걸 밝히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9월 2일 보도 이후에 지금 일주일 가까이 지났는데도 검찰은 누가 접근했는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송 검사는 나는 아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건 송 검사가 아니라는 확신 아니면 당연히 검찰 알고 있는데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제보자가 누구냐 이전 단계에서 검찰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뭐냐면 대체 누가 그 판결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검사든 판사든 출력했느냐 알고 있으니까 답해라. 그거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 여쭤보려고 했는데 박범계 장관이 이제 대검찰청 진상조사와 관련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해서 들을 수도 그런데 있을까요? 지금 오늘 네. 윤석열 후보가 왜 나섰냐면 이거예요. 제보자 말씀하셨지만 제보자가 당연히 공익신고를 하는 게 보통은 권익위에 합니다. 국민권익위에 하는 이유가 공익신고를 왜 만들었냐면 사실 공공기관이나 혹은 뭐 군인, 교사 뭐 이런 공공기관에서 위계 때문에 사실상 불법적인 어떤 상황을 그냥 묵인해야 되는 조직 논리 때문에 그런 당사자가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보호하는 그런 체제, 그게 권익위를 만든 이유고 권익위가 주무 부처인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건 그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이 바로 직전 날, 어떤 직전 날이냐면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 직전에 바로 이 자신한테 그 제보를 한 그 사람을 공익 신고자로 전환시켰거든요, 신분을. 그런데 대검으로 한 거예요. 권익위로 안 하고. 그러면 보통은 그런 어떤 신분을 할 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당일날 대검이 요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검이 그러면 얼마나 수사 의지가 있느냐. 만약에 대검이 이걸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선거 끝난 다음에 얘기한다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나선 게 아니냐는 거죠. 네, 제보자의 어떤 공익 신고자 전환에 대한 어떤 그 평론가님의 부연 설명까지 들어봤는데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앞서 윤 전 총장이 격앙된 어조로 강하게 이번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은 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한번 보죠. 지금 말씀하신 그 제보자가 공익 신고자 냐는 점에 이제 의문을 들면서 요건이 안 맞는다라는 표현을 했고 윤 전 총장이 또 고발장의 내용이 상식에 안 맞는다면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윤 전 총장의 반박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윤 전 총장의 이야기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네. 그 공익 제보자와 관련해서 그럼 공익 제보자는 꼭 권익위에서만 지정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검에도 규정으로 대검에서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공익신고법을 보면 규정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대검에서 공익신고자로 규정을 한 것이 무슨 권한을 넘어서는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밝히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검이 이제 아까 판결문의 접근 기록 이거를 왜 빨리 안 밝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건 대검이 좀 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의혹이 몰려 있고 이거에 따른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검이 가능한 한 빨리 저는 이 기록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만 아까 박범계 장관 얘기가 있었는데 심각한 사안으로
관련 연관 사항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로그 기록이 연결된 어떤 사항이 있어서 이걸 아직 못 밝히는 건지 그렇다면은 그런 사항 때문에 언제쯤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게 대검이 굳이 의혹의 시간을 확장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걸 끌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네. 대검이 비난받을 부분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이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시기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이건 뭐 신빙성이 전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도 네. 글쎄요 저는 일단 그 내용에 있어서 아까 이제 얘기하셨지만 저도 당연히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고발장이 정말 조작된 게 아니라면은 진짜라면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위 말하면 텔레그램 방에서 딸려온 손준성 보냄이 누군가가 조작한 게 아니라면 딸려온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네. 이 고발장의 진위 여부,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것의 진위 여부가 지금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겠느냐. 이게 진짜라면 이거를 누가 보냈느냐. 그다음에 조작된 거라면 누가 조작했느냐. 이게 결국은 핵심적인 사안인 거지. 그것의 내용과 시기, 예를 들어 왜 총선을 앞두고 나도 윤석열 총장도 그 현역 국회의원 많이 아는 사람 있는데 왜 네. 후보자에게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겠냐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런 내용이나 시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 또한 추측의 영역이다. 증명되지 않는 영역이다. 그렇게 본다면 네.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판결문에 대한 접근 기록 공개 여부, 그 다음에 손준성 보냄이나 고발장에 대한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이 결국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총장 후보 입장에서는 그 시간 동안 지지율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프레임으로 이거는 가짜다 또는 공작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민주당 측에서나 이제 다른 후보 측에서는 밝혀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소위 정치 공방의 시간이 앞으로도 좀 1, 2주 더 가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로서는 사실은 이 고발장이나 손준성 보냄의 진위 여부가 더 궁금한데 네. 정치권은 이것은 밝혀지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 사이에 서로 프레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만 진행되는 모양새죠. 그래서 오늘 김웅 의원의 좀 기자회견이 더욱더 주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발장을 누가 전달했는지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확인이 좀 나오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뭐 맹탕 기자회견이다, 재탕이다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왜 그런 비판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권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오늘 강조한 건 이거예요. 1.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내가 그것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지만 확언한 건 이거예요. 고발장을 내가 쓰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김웅 그 의원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였고 결국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어떤 법률적인 어떤 방어 기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주목을 받았던 건 제보자가 누구냐라는 건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견지에서는 이건 또 프레임입니다. 네. 어떤 프레임이냐면 우리는 제보자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왜 제보자를 얘기합니까? 제보자가 아니라 뭘 알고 싶냐 하면 이거예요. 지금 김웅 의원이 누구한테 그걸 전달했느냐에 대한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그 누구한테 전달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네. 사람이 그걸 제보했느냐 안 했느냐는 건 다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웅 의원이 아니 나는 그 사람이 제보했는지는 내가 확신할 수 없다. 네. 어떻게 그걸 확신해요? 잠시만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김웅 현 의원을 기준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음표가 되어 있는 손준성 전 정책관 이 부분도 지금 해소가 안 된 것이고 또 김웅 의원이 전달을 한 이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관련자가 누구인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다시피 미래통합당이라고 빨간 네. 그 사람이 이걸 제보했느냐라는 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네. 근데 그건 확신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추측이지.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전달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이 검찰의 사주를 받고 물론 미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의혹을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가정한다면 가정한다면 마치 자신들의 어떤 총선의 이익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고발을 하는 사주를 받고 고발을 하는 네. 그런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김웅 의원이 누구한테 내가 이걸 전달했다. 그러니까 누구라는 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 시스템으로서 당이 사실 책임져야 될 문제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공익 제보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건 밝힐 수밖에 없다. 이건 그 공당으로서 이 시스템을 밝힐 수밖에 없다라고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제보자가 누구냐라는 어떤 프레임에 걸려서 제보자는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당연히 물론 공익적인 어떤 시스템에서는 제보자를 뭐 보호해야 되지만 또 그것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제보자라고 얘기하면 공익신고의 어떤 신분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그 근무 상태에서 자신이 이것을 밝혔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보죠. 정치인입니다. 당직자가 아니고 월급을 받는 정당에 뭐 월급 받는 그런 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치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대위에 있는 사람 내지는 뭐 비대위에 있는 뭐 사람, 비대위원, 선대위원 이런 사람들은 당직자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정당, 상대 정당으로도 갈 수도 있고 상대 캠프로도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그 정치인을 공익 신고라고 보호할 수 있느냐? 이건 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기억 안 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상식적인 기준에서 맞는 건가라는 의문을 누구나 다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불과 1년 조금 넘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SNS로 받았다면 이게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들어있는 건데 최소 그중에 한두 페이지 정도는 보고 넘기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다 확인하지 못하겠지만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검사는요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암기력과 기억력이 제일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어느 국민이 그걸 기억해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고.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것도 물론 추론입니다만 수사를 염두에 둔 어떤 전략적 모함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뭐 해석이 기억 안 있습니다. 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법률적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비웃음사더라도 그 얘기를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저는 또 한 가지가 또 오늘 그 기자회견 보면서 느끼는 점이 네. 본인이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휴대폰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때마다 계정 폭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검찰 출신의 그 선거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보낸 사람은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보낸 사람은 안 그랬을까요? 정말로 그게 혹시라도 지금 나오는 의혹처럼 검찰에 그것도 윤 총장 측근이라면 6개월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휴대폰 바꾸거나 폭파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왜 김웅 의원이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했고 검찰에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얘기했을까? 결론은 그 어디에서도 보냈거나 받거나 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과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한다고 그래서 뭔가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겠느냐? 그러면은 결론은 판단할 수 있는 게 고발장과 손준성 보냄이 조작된 건지 안 된 건지 국민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거와 그다음에 제보자의 신빙성 요 정도를 가지고 국민들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도 드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끝으로 결국 오늘 그 핵심 당사자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크게 뭐 의혹이 해소된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봐야 되는데 마침 또 최강욱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첫 항소심 공판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번 고발 사주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공수처에서도 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앞으로 진상 규명, 사실관계 어떻게 좀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이 스스로 이 네. 어떤 프레임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도와준다, 뭐 어떤 뭐 유승민 후보를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공당이 검찰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이 어떤 의혹 제기를 하거나 고발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KBS의 보도에 의하면 4월 달에 뭐 4월 3일과 8일 날 그 고발장에 토시 하나 안 고치고 무슨 뭐 8월 달에 했다고 얘기하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제보자가 누구냐 어떤 뭐 공익신고 신분이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옛날에 그 누군가 이렇게 제보를 했을 때 그것을 네. 어떻게 했느냐를 국민의힘은 밝힐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전혀 없다더라,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다더라는 건 밝혀야 그 당이 사실 신뢰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안 한다고 한다면 또 다시 어떤 프레임에 걸릴 거예요. 특정 후보를 도와준다, 안 준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국민의힘이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고요. 네. 정치권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의혹은 뭔가 이제 새로운 검찰 조사라든지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그 증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둘러싸고 제가 볼 때는 최소 뭐 몇 달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될 것 같아요. 빠르게 뭐가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 안 들어요. 그러면 정치권이 그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안 싸울 거냐? 그리고 정말로 민생 문제, 부동산 문제, 뭐 방역 문제, 정말로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미래를 위한 내용만 가지고 이거는 검찰에 맡기고 그러면 좋겠는데 결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윤 총장이 측근을 통해서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울 거고 네. 마찬가지로 윤 총장은 윤 총장 측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맞대응하기 위해서 이건 조작이다라고 또 프레임을 씌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얘기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냐.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검찰의 수사도 중요하지만 좀 뉴스버스 측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도 그렇고 측에서 조금 더 명확한 후속 보도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고발장, 그다음에 손준성 보냄 이게 정말 조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도만이라도 최소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다음은 결국은 국민의 몫이 되지 않을까. 선거에서 그걸 판단하는 거는 국민의 몫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